시장 상황 보시면은 지난 금요일 강연 때 이제 보여드린 자료인데 금양이 351%였어요. 그런데 이게 400% 이제 넘어가죠. 10월 말에. 10월 28일 날 상한가 간 이후에 추가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강연의 자료에 보면은 이제 금양하고 LG화학 위주로 설명이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윗부분은 시황을 설명을 드렸어요. 시황을. 주력주는 어떻게 편입하는지 하고 시황. 결론적으로 이제 실적주와 정책주를 기준으로 해서 편입의 설정 범위를 가져간다. 그래서 요 흐름인데 요거 좀 이따 이제 10월 말일 것까지의 하반기 수익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유가증권 시장의 그 흐름을 놓고도 이것도 똑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요거 하나 보시고 뒷부분 이제 또 보시자고요. 유가증권 시장의 일봉 차트인데 어찌됐든 그 6월 말 7월 초 저점을 겨우 넘겨놨어요. 6월 말 7월 초 저점을 겨우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아직 넘기지도 못한 상태였어요. 28일 기준입니다. 시장이 과연 반등을 할 것이냐라는 기준에 지표를 보여드리고 설명드린 게 6월 16일이죠. 그리고 나서 9월 19일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6월 16일 날 급격한 조정이 있었고 그리고 7월 8월은 강력한 반등 9월까지 뭐 조정 눌림 받다가도 뭐 반등이 있었는데 9월 CPI 발표되고 급락이 나왔던 얘기예요. 6월에 CPI 발표되고 급락, 9월에 CPI 발표되고 급락. 뭐 단순하죠. 금리를 올렸는데 왜 CPI가 안 잡혀? 이 내용이었어요.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나서 또 급등. 그러고 나서 급등이잖아요. 6월 저점, 7월 저점을 깼어요. 미국은 6월 저점인 거고 유럽이나 우리나라는 7월 저점이 돼요. 일본은 그 자체들 깨지를 않았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힘겨워하시니까 10월 달에 설명드리면서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윗방향입니다. 무조건 대형주예요. 무조건 실적주 가지고 가십시오.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드렸는데 결론적으로 10월 13일, 14일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고 단 한 가지 이것만 보시면 돼요. 저 크로스 나오는 십자 그 정중앙 지점이 올해 1월입니다. 올해 1월의 위치가 저 정도였단 말이죠. 21년도에 가파르게 올라왔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즐겼잖아요. 뭐를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취임하고 2조 달러의 경기부양책 자금을 뿌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경한 매파 성향의 많은 우리 연준 위원들, 파월 의장님 이런 분들께서 저 당시에는 굉장한 비둘기파. 아니 대통령 취임하고 이제 2조 달러 경기부양책 돈을 뿌리겠다는데 거기서 긴축한다 뭐 이런 얘기 좀 아무리 독립기관이어도 좀 애매하죠. 결론은 21년도에 좀 잡아줬어야 될 그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든 소비자 물가지수든 그것을 손을 이제 좀 덜 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위치에서 이제 가파르게 올린 기준이 되는데 그 사이에 대신에 많기 그랬잖아요. 공급자에 의해서 중동이 뭐 전쟁이 나서 혹은 1차, 2차 오일 쇼크 때처럼 공급자가 자기들 마음대로 가격 올려버려서 그래서 힘든 상황이라면은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근데 지금은 공급자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많이 뿌려서 그 돈을 바탕으로 경기가 살아나서 경기가 너무 좋아져서 돈도 많은데다 경기까지 이제 돈이 많아지니까 경기가 좋아진 거죠. 소비가 진척되고. 그래서 과소비를 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과소비했잖아요. 뭐 집도 막 사고 대출 받아서 사고 맛있는 것도 얌얌. 식문화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그렇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나온 거죠. 그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잡혔죠. 잡혔잖아요. 금리 올린 것만큼 잡혔잖아요. 그 생산자 물가, 근원 생산자 물가에서 그다음 생산자 물가에서 잡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1월에 사상 최대치 고점 찍을 때의 지표 그때도 저 정도까지 올라가 있어도 뭐 사실상은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었다. 경기가 이제 수반되면서의 흐름이었다. 그 해석이에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게 에너지와 식량까지 식료품까지 다 넣은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보통 이제 에너지와 그 식료품 빼면 이제 우리가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혹은 그런 물가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는 빼는 게 맞죠. 빼고 보는 게 변동성이 이제 그 공급자에 의해서 크게 형성되는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 공산품이나 이런 부분을 보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 위치가 이제 6월과 7월이에요. 이게 6월입니다. 그럼 진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강하게 나와서 문제가 됐느냐? 금리를 올렸는데도 이렇게 올라가서 뻥이죠. 그거는 조정을 받으니까 왜 올랐어? 왜 조정받았어? 라는 부분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강세를 떼서 조정받아서 왜? 금리를 올렸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강세를 떼니까 이거 큰일 났다 해서, 그러면은 단순 논리로 7월 달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왔어요. CPI가. 저 때는요. 시장 폭등 나와서 나스닥이 20%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지수 15% 올라가고. 이번에 왜 조정받았어요? 안정화됐는데. 이번에는 갖다 붙이는 게 이제 봐요. 생산자 물가지수 둘 다, 근원과 일반 생산자 물가지수 둘 다 잡혀 있죠. 소비자 물가지수 잡혀 있죠. 근데 이번에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9월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급락을 했어. 야, 왜 오르는 거야? 한 달 더 올랐어. 근데 어떻게 해서 폭등했죠. 그러니까 말도 안 꺼내 이제는. 무슨 말이냐면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잡혔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자의 물가가 잡히면 소비자의 물가가 잡혀주죠.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원화의 가치가 훼손이 됐잖아요. 원화가 약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뭐 엄청난 시장 충격은 없어요. 지금 뭐 조정받는 게 원화 약세 때문에 아니에요. 원화 약세 때문에 외국인이 빠져나간다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세요. 달러화 강세 부분은 공화당 정부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민주당 정책에서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정도의 초강세는요, GDP 70%가 소비인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잡기 위한 부분에 수입 물가를 잡으려는 흐름, 그게 포함된 거죠. 중국 못 살게 구는 게 뭐예요? 야, 니들이 우리나라에서 저가 물량 많이 팔아먹고 무역 수지, 니들은 흑자고 우린 적자잖아, 이 나쁜 것들아. 그런 악을 쓰죠. 근데 그거는 중간선거 앞두고 민주당이 액션을 취하는 거고, 민주당은 글로벌 시장에서 깡패가 아니라 또 보안관이 아니라 착한 그룹으로 민주당은 정책을 핍니다. 그게 이제 그들의 정책인 거예요. 근데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순수 백인, 남성, 마초, 이런 기준에서 보수주의를 펼치다 보니까 뭐, 야, 이란 일로 와, 악의 축, 북한 일로 와, 이렇게 되는 싸움을 내고, 또 그렇게 해야 방산 업체들 무기 팔아주고, 전통 에너지 업체들 규제 완화해주고, 뭐 이런 기준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달러 강세 기준은 미국 쪽의 입장에서 자국의 이제 소비를 잡으려고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뭐 무역 분쟁이네, 그럼 매년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어느 집권에서도 무역 분쟁부터 해서 뭐 미중 분쟁이네, 그 거짓말입니다. 그것도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미국은 중국의 저가 상품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무역 수지 뭐 적자다, 중국의 환율 조작국이다, 얘네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라고 공화당은 표현을 합니다. 보수층은. 민주당이 지금 이러는 거는 이제 중간 선거 때문에 좀 강경하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어떻게 먹고 산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시는 달러를 찍어서 먹고 산다 그러죠. 달러. 그 거짓말입니다. 달러를 찍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뭐를 찍어서 먹고 살아요? 채권을 찍어서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쪽이 이 수출을 미국 쪽에 많이 하고, 그 대신에 미국의 채권을, 그 수익 난 것만큼 미국의 채권을 사주죠. 당연히 뭐 유로 채권도 사주지만,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채권이 가장 많은 국가, 그러니까 그거를 외환보유고 1위 국가, 그러니까 외환보유고 10위 안에 드는 국가가 우리나라도 포함이 돼요. 그렇게 돼 있고, 1위가 이제 중국, 2위, 3위가 뭐 사우디, 일본, 뭐 스위스, 대만도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스위스도. 그러니까 미국의 우산 밑에 있는 종목, 국가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뭐, 대만 뭐, 스위스, 사우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채권을 찍어서 이제 미국은 먹고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의 관계가 표면적으로는 안 좋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안 좋을 수가 없어요. 그 채권 안 사주고 내다 팔면 뭐 말 그대로 미국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복잡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마시고, 결론적으로 지표 부분은 굉장히 우호적이다.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는 다 잡혀 있다. 하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안 잡혔는데 이거는 당연히 잡히겠죠. 생산품이 안정화가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서는 지표가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여전히 긍정적이고요. ISM 제조업지수, 비제조업지수, 뭐 신규 주택 판매 건수, 그리고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게 전부 긍정적이에요. 어떤 긍정적이냐면은 경기가 둔화됐다가 회복하는 추세.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로 간다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지표가 좋다. 그럼 무조건 호재라고 보십시오. 만약에 지표가 좋은데 일시적으로 조정받으면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가파른 금리 인상 우려감 이런 거 굳이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그냥 지표가 좋다 그러면 아 굉장히 호재다. 잠깐 눌려서 반등에 대한 차익 실현 일부 욕구 나오나 보다. 이 정도. 지표가 안 좋아요? 지표가 안 좋은데 뭐 그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둔하게 인상한다? 그래도 호재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경기가 안 좋아. 경제 지표가 안 좋아. 그러면 그거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지금은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게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도 그냥 예상치를 조금 하회했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시장에 반등 나오면 야, 이거 뭐 어쩌고저쩌고 끝내준다. 아닙니다. 양분해서 정확히 보십시오. 지표가 좋으면 좋은 거고, 지표가 안 좋으면 좀 주의해야 된다. 오히려. 연동된 금리 그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는 잡혀가는 중이고 금리는 올릴 만큼 올렸고 그리고 경기 동향은 긍정적으로 형성될 만큼 형성돼 있다. 그것을 윤 정도의 그냥 막연한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다우지수의 금요일까지예요. 금요일 폭등 나온 거까지. 지금 이제 실시간이 아니라 토요일 날 아침에 자른 겁니다. 바닥 대비 14% 다우지수 올라 14%. 방송에서 11%라고 잘못 얘기했는데 14%. 어마어마하죠. 6월 저점을 다 들어 올렸어요. 9월 달에 6월 저점을 그렇게 심각하게 깨지도 않았어요. 7월 달에 CPI 더 많이 올라왔는데도 주가는 20% 수준의 탄력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꾸 얽매이지 마세요. S&P 500 지수 11.73인데 예를 들어서 S&P 500 지수 500개 우량 종목에 대한 기준이죠. 미국 쪽의 흐름 조금 전에 지표 말씀드린 것처럼 6월 중순 6월 말 저점을 찍을 때보다 지금의 지표는 어떻겠어요? 금리 가파르게 올렸고 그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일단 하향 안정화가 됐고 나머지 지표들이 추세적인 범위가 둔화나 침체로 무너지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그게 아니라 뭐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거죠. 예, 안녕하세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위치는 6월의 위치보다 월등히 좋은 위치다. 낮상 마찬가지. 상대적으로 이번에 좀 더 밀리고 덜 올랐지만 주도력은 여전히 기술주가 갖고 간다. 결론적으로 유럽도 이렇게 흘러가고 일본은 뭐 조정조차 제대로 받지 않은 그 상태에서 다시 보시면 우리나라만 상당히 제한적인 반등 6% 오늘 기준까지 7% 반등이죠. 그럼 다우가 아닌 일반 S&P 500 지수를 잡더라도 추가 4% 100포인트가 더 들어 올려줘야 돼. 사실 100포인트가. 그럼 100포인트는 누가 들어 올리냐 이거죠. 대형주죠. 그게 뭐 10월 말일 기준에서는 이제 카카오 네이버의 변동성도 만만치 않았습니다만 낙폭과대주의 흐름은 한계가 있다. 낙폭과대주의 흐름은 지금 시장에 강세를 띠는 건 실적주 플러스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정책주, 응? 전기차, 2차전지, 그게 친환경이잖아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뭐 잠깐 눌려있다 할지라도. 실적주, 자동차 눌려있더라도 자동차, LG와 SK 하이닉스 좀 목요일 금요일 크게 밀렸지만 SK 하이닉스. 그런 이제 실적주 위주에서의 주가가 방어가 되고 견인이 되고 시세가 나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지수가 돌려진다. 그럼 진짜 기술적으로 갈 수 있느냐? 이걸 보시면 돼요. 이거를. 뭐냐면 요자락이 마지막 거래대금 유가증권 시장의 마지막 거래대금 5조 미만인 날이 2020년 1월 2일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날 이후에 단 한 번도 5조 미만의 거래대금이 형성된 적이 없어요. 그 앞전에는 5조 미만의 거래대금이 자주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코로나19 터지고 돈이 무지막지하게 터져 나와서
정확히 이제 21년 1월 11일자 여기 보시면 44조 4천억, 5조 미만에서 44조 4천억, 10배 정도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묻지마가 된 거죠. 진단키트 주들, 시젠, EDC, 넵지노믹스, 수젠텍 이 네 종목이 하루에 4조 터져요. 시장 거래대금이 4조 원대였는데 종목 4개가 4조 원. 그중에 시즌 2조 3천억 막 이렇게 2조 3천억. 최근에 1조의 거래대금을 넘기는 종목이 한 달에 두세 차례 넘기는 한두 차례 넘기는 삼성전자 빼고 없어요. 8월 24일 날 현대로템이 1조를 넘기면서 몇 달 만에 1조를 넘긴 종목이 나온 거예요. 그만큼 거래대금 지금 줄었잖아요. 안 보이죠? 줄었죠. 여러분들이 작년, 재작년에 그 흐름을 원하신다면 이렇게 돼야 돼. 20조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져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얼마까지 밀렸냐면 6조. 6조 원대까지 밀렸었어요. 응? 근데 그게 개선되고 있느냐? 6월 말 저점 찍고 나서는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시면 대형주 변동성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금양이 밑에 이제 시가총액 뭐 3천억부터 뭐 그 이전부터 움직임이 나오긴 했지만 최근의 변동성의 기준에 금양 어찌됐건 1조 6천억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런 종목에서 거래대금 2위, 거래대금 최상위 오늘 2위, 5천억 이상. 그리고 시가총액 9조짜리 포스코 케미칼을 7월 28일 날 수주 보도자료와 함께 시가총액 9조짜리를 20%를 들어 올리고요. 또 7월 28일 똑같은 28일 날 하나솔루션 태양광 실적 예상외로 흑자 전환 어마어마한 실적 내면서 7월 28일 날 시가총액 7조짜리 하나솔루션을 20% 들어 올리고요. 이런 식으로 조 단위의 종목군들의 회전율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작년, 재작년 수준의 흐름은 당연히 지표 놓고 보고 다 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지느냐예요. 그럼 우리는 일단 10조 원만 넘겨주라라는 거예요. 저 검은 색깔 줄이 10조 원이고요. 넘길 수 있겠느냐? 넘기죠. 왜? 돈 지금 무지 풀려 있어요. 긴축하고 금리 올렸다고 해도 응? 예를 들면은 시중에 경색이 되면 작은 경색이 되면 그렇지만 지표는 지금 좋다고 그랬잖아요. 응? 지금 중국집 우리 동네 중국집이요 짜장면가 또 올렸어요. 응? 짜장면가 또 올렸어. 또 올려가지고 8,000원이야. 참나. 오히려 이제 악순환이 될 수는 있죠. 그러면서 이제 소비가 매장 손님도 좀 더 줄어들 수 있고 요즘에 도시락 많이 싸고 다니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한동안 그랬었다가 좀 경기 조금 풀리고 유동성 풀리면 그다음 어떻게 해요? 아유 그래 내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뭐 이러면서 왜 우리는 인건비가 올라가잖아요. 일본은 20년 동안 거의 인건비가 동결 상태예요. 응? 뭐 경기 그 물가 상승률도 거의 멈춰져 있고 뭐 요즘에 수입 물가 때문에 힘겨워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10조 원의 거래대금을 넘기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10조를 넘기겠느냐 했을 때 넘길 수 있습니다. 지금 범위에서는. 지금 이제 뭐 저희 쪽 시장이나 또 여러분들이나 많은 분들 증권사 객장에서 뭐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 다 뻥이에요. 뭐 이런 경우가 없어. 코로나19도 겪어놓고 뭔 소리야. 근데 지금의 기준이 거래대금이 10조 미만인 날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잖아요. 5월 중순 이후에. 그죠? 5월 중순 이후 또 6월 중순 이후 7월 달 막 이럴 때 거래대금 확 줄었죠. 그럼 매출이 나오겠어요? 이쪽 바닥도 매출이 나오겠어? 응? 매출이 많이 줄었단 말이야. 소형주 잡주하는 쪽 특히 더. 응? 근데 그 거래대금이 조금만 시장에 안정이 되면은 이미 벌써 움직이기 시작해요. 들썩들썩. 그래서 6월 저점 그 이전으로 따지면 무슨 뭐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 사료주니 막 계속 끝까지 사료주 한타 시가총액 600억. 한일 사료 뭐 이런 애들 뭐 시가총액 1,000억, 2,000억, 3,000억짜리. 유일하게 까나리아 바이오 하나 정도인데 걔도 뭐 비이성적으로 주가 들어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제약바이오 그 우회 상장하면서.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차와 그 태조 이방원에서도 조선과 원자력은 거래대금이 안 실렸어요. 그리고 실적도 그렇게까지 흑자 전환 뭐 크게 돼 있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럼 나머지 아시다시피 2차 전지 또 하나솔루션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방산
방사는 이제 9월 정점 찍고 나서 조정이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좀 깊었고 이제 바닥에서 슬슬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는 뭐 10월 달 내내 갔죠. 9월 달 내내 가고 전체 시장 조정받으면서 2차 전지 조정이 깊었다가 10월 달에도 무지하게 갔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온 뭐 시가총액 2위 LG에너솔루션은 패시브 자금 MSCI에서 들어오는 패시브 자금 때문에 그 영향으로 액티브 쪽 자금이 먼저 들어와서 강세 띈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기준은 삼성 SDI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왔죠. 50조를 훌쩍 넘겼어요. 10월에만 36%,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 26%. 어마어마하죠. 2주 전 금요일, 2주 전 금요일. 그리고 그 다음 뭐 반쪽짜리 2차 전지 겸 LG화학도 바닥 대비 어찌됐건 들어올린 폭이 장난이 아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전 시장에서 17위까지 올라왔던 SK 포스코 케미칼 16조까지 올라오면서 17위까지 올랐어요. 그 거래대금이 굉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거래대금이 나와야 금양처럼 그런 거래대금이 나와야 수익도 나올 수 있는 게 있어요. 요거 이제 오늘 날짜 거로 다시 보여드릴 겁니다. 결론은 가장 이제 서글픈 것이 이건 아니다. 조금 전에 이제 하이닉스 질문 주셨습니다. 예? 자, 딱 그냥 단순한 논리로 말씀드릴게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죠. 역대적으로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2위 자리를 뺏겨서 뭐 LG에너솔루션이 이제 상장해서 뭐 그로 인해서 뺏긴 2021년 말고 그 이전에 뭐 2위라든가 혹은 3위의 기준으로 했을 때 역대적으로 그 시가총액을 뺏긴 적이 없어요. 사실 딱 한 번 언제 있었냐면은 네이버가 장중 강세를 띠면서 장중 기준에 하이닉스 시가총액을 넘긴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작년에. 야, 그런 수모를 겪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이 역전당한다? 그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하이닉스가 잘못됐어요. 뭐 바이오로직스 욕하고 싶지 않아. 이게 말이 됩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SK 하이닉스하고 실적을 비교를 하더라도 또 삼성 SDI하고도 마찬가지. 하여간 어찌됐건 요거만 기억하세요. 지난주 금요일에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역사적으로 4위까지 밀렸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10월 31일까지 4위에 놓여졌다. 근데 누가 생각을 해도 저거는 과도한 조정이다. 과도하지 않아요? 과도하죠. 그렇게 해서 돌린다의 관점에 좀 더 시간 되면은 뭐 하이닉스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더 놓고 볼게요. 결론적으로 지표 다 보고 시장 상황 말씀드린 거에 거래량 거래대금까지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기술주 기준에서 뭐 지금 지표가 없어 못 보여드립니다만 애플의 시가총액이요. 애플의 시가총액이 6월 말에 사우디 아람코와 동등하거나 조금 눌려 있었어요. 특히 이제 7월 초에는 사우디 아람코가 전 세계 1위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애플발 악영향이 있었죠. 어떤 게 있었어요? 중국 쪽에 아이폰 신규 폰의 판매가 부진하다 해가지고 LG노텍 33만원, 32만원, 30만원 깨져서 폭락이 나왔죠. 10개월 동안 지지가 됐던 그 상대적 강세, 어마어마한 강세 흐름의 LG노텍이 오늘 다행히 뭐 30만원 공방을 펼쳐주고 그리고 눌리고 마감됐습니다만 그럴 정도의 얘기가 나왔던 애플인데 실적은 고마진 제품 출하가 더 있었기 때문에 실적은 오히려 더 좋아졌고 이 결론은 이제 애플의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기준에서 세계 1위 다시 탈환해 있는 상태에 사우디 아람코 2위하고의 격차가 20%예요. 20%. 그리고 6월 말 7월 초 저점을 찍을 때보다 20% 이상 올라와 있어요. 애플이. 기술주가 굉장히 많이 밀려 있을 거로 생각을 하시는데 또 반도체도 어마어마하게 깨졌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뭐 나중에 한번 또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 될 때 확인하시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의 설명은 어떤 기준이 돼요? 경제지표, CPI, PPI에 대한 내용, 그리고 우리나라의 흐름 이것까지. 그래서 이 부분의 영상을 지금 바로 올려놓을 테니까
방송 끝나고 다시 재차 들으실 분들은 또 들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시황 들으시고 야 진짜 그렇게 좋은 장이야? 그렇게 좋은 장이면 나 윤정두한테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해서 홈페이지 찾아와서 나 윤정두하고 함께 가보자. 이 좋은 장에 6월 말 7월 초 저점에 이 종목군들로 계좌 수익 20% 냈다는데 나도 한번 내보자. 지금은 지수가 이 당시 저점을 찍을 때 6월 말 7월 초 저점을 찍을 때 그 저점보다 살짝 위로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지표는 더더욱 좋다라고 했으니 개선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했으니 들어 올리겠다. 들어 올리면 계좌 수익 하반기에 지금 20%인데 시장 마이너스 1.57%일 때 계좌 수익이 20%인데 소형주 잡주 뭐 또 금양의 변동성 이 수익 빼고도 20%인데 나도 대형주 주력주에서 20%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상 과금하시고 들어오세요. 응? 그래 들어오셔서 수익으로 저 과금한 금액을 뽑아내시는 게 옳은 거지. 아, 비싸니까 내가 그냥 나 혼자 할게. 절대 혼자서 수익 못 내신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듣고 계시잖아요.